78년도 9월 달에 왔어요. 78년도 9월에 시카고로 온 게 아니고 나는 하와이에서 영주권을 받고 그때 당시에 LA에서 짐을 풀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전수 영주권을 하와이에서 받았어요. 하와이 그 에어포트 공항에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대기하니까 거기서 바로 영주권 발급을 해줬어요. LA에서 한 8개월 정도 순속에 스테이 했던 건 8개월 정도 LA에 있다가 시카고로 왔어요. 그땐 34살. 딸이 6살, 아들이 4살. 4살짜리, 6살짜리 둘 데리고 여기 미국에 왔어요. 내가 이제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했으니까 물건을 난 많이 가져왔어요. 이민 올 적에 많이는 안 가져왔는데 좀 가져와서 그 물건을 가지고 처음에는 야외 마켓에, 주말 마켓에 내가 나가서 그 한국 물건을 내가 팔기 시작하면서 비즈니스를 처음에 시작한 거예요. 나는 전문이 이제 신발. 한국에서부터 그거에 내가 관심이 많았으니까. 송진효 씨가 내가 그 마켓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나를 찾아왔더라고요. 찾아와서 나를 몇 달을 찾았대요. 내가 학교 다니다 관뒀으니까. 나를 찾아와서 나를 만나서 자기도 나와 같이 장사를 하고 싶다. 직장은 희망이 없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내가 함부로 어떤 사람의 그 라이프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냥 나 따라서 해봐서 앞이 보이면은 같이 하는 거로 하자 하고 시작을 송진현 씨를 처음에 비즈니스를 처음에 시켰더니 송진현 씨가 또 데려온 사람이 같은 직장에 있는 지금 그 로이 김용화 씨를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셋이 만난 거야. 그러니까 성도 모르고 고향이 어딘지도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서 외롭게 만나서 아무 인포메이션도 없이 만났는데 그게 라이프의 홀 파트너가 될지는 꿈에도 몰랐어요. 송진현 씨하고 로이 킴은 텔레타이프를 댕기고 나는 또 사우스에 있는 아큐레타 퍼포레팅이라고 하는 펀치 스틸 컴퍼니에 나는 댕겼고 낮에는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마켓에 나가서 같이 장사를 하고 또 물건 같은 거는 이제 내가 좀 이제 아니까 발이 좀 넓으니까 갔다 같이 물건을 사다가 같이 놀아주고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다 개인 각자 같이 온 게 아니고 그렇게 한 1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어렵게 살았잖아요, 다. 나는 1년 되기 전에 나는 직장 다니는 걸 관둬야 되겠다. 나는 이제 이 길로 내가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송진현 씨나 김영하 씨, 로이 김한테 얘기했더니 그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같은 회사를 하나 차려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나만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두 분은 직장 다니면서 주말에만 회사에 출근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때 어렵사리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에 참 지나간 얘기지만 송진현 씨 5,000불, 또 로이 킴 그 양반 5,000불, 나는 5,000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가지고 있는 물건으로 5,000불어치 투자해서 자본금 15,000불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뭐 어떤 메인 아이템이 없었어요. 그냥 뭐든지 팔 수 있는 거는
주말에 가서 마켓에 갖다 팔자. 그래서 돈을 일단 모자. 그리고 그 돈 모은 거는 집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자본금을 늘리자. 그분들 직장이 있으니까 나는 없었어요, 직장이. 그래서 내가 그 모든 총대를 메고 한번 그렇게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한번 시작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발이 넓어지고 물품도 이제 요 로컬에서 구입하던 거를 이제 뉴욕 같은 데 가서 이제 그때는 한국에 종합상사라는 게 있었어요. 성경, 쌍용, 그다음에 삼성물산 이런 종합상사가 한 10대 군데가 있어서 근데 뉴욕에 본부를 두고 뛰었잖아요. 종합상사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종합상사에 가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품 팔지 못한 거 그런 거부터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 물건을 가져와서 내가 이렇게 판 게 아니고 도매도 하고 그다음에 또 그렇게 마켓에도 팔고 미국 애들한테도 팔고 그렇게 이제 내가 그냥 동분서주 뛰기 시작한 게 이 우리 시리 스포츠의 모태예요. 그래서 그때는 시리 스포츠가 아니고 팜 USA, 지금도 팜 USA예요. 팜 USA 밑에 시리 스포츠예요. 러게지를 제가 미드웨스트는 제일 크게 했었어요. 가방을 갖다가 그때 당시엔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민자들도 많았으니까 이민자들이 오면 자기 또 고향을 가잖아요. 그 백이 필요해. 백이 요만한 조금 백이 아니고 큰 백에다 자기 고향으로 자기 나라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백이 잘 팔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신발은 그때 당시에 한국에 그 국제상사라고 있었어요. 양정모 씨가 하는 국제상사의 그 신발을 만들어 놓고 팔지 못한 물건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물건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엔 제가 이제 성경하고 손잡고 내가 이제 물건도 내 브랜드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한국에 내가 또 쫓아나가서 물건도 만들어오면서 그렇게 시초가 된 거예요. 도매를 했죠. 그런데 도매라는 게 한계가 있는 게 가진 게 없어. 자본금이 없어요. 미국에서는 자본금이 없으면 크레딧이 없어요. 크레딧이 없으면 미국 사회라는 건 크레딧 사회인데 크레딧이 없으면 비즈니스를 어떻게 성장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 그 어려운 악조건 속에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그때 당시에 비즈니스가 그렇게 어려우니까 제일 많이 하신 게 세탁소를 왜 많이 했냐? 자본금 없이 할 수 있잖아요. 몸으로 떼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그때 내가 와서 보니까 세탁소를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주 비즈니스가 세탁소더라고요. 그게 노동 집약적이고 몸으로 떼어서 하는 서비스 비즈니스 아니에요. 어떤 물건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좀 한국 분들 하시는 거하고는 차별화를 둬서 나는 미국산 주류 사이에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어려운 길을 택하고 어려운 길을 뛰어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웨스턴하고 디반에 있는 거기 유태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 2층 5층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비즈니스를. 그래서 그 5층에서 거기서 처음에는 도매, 가방, 신발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한 게 제가 미국에서 정식 이제 팜이라는 회사를 차려서 정식으로 한 거예요. 그 전에는 다 비공식이에요. 그때는 직원이 2명, 한국 직원 하나, 그 다음에 스페인시 일하는 애 하나, 그리고 우리 셋, 그럼 몽땅 5이 몸으로 떼온 거죠. 그때 몸으로 했고 또 주말이면 어디든지 장사가 될 때 있으면 텍사스 저쪽 멕시코 국경으로도 가고 또 마이애미 쪽도 저는 가고 그리고 우리 파트너는 여기서 또 있으면서 하고 그렇게 시작을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자, 장사가 되고 물건이 팔릴 수 있다면은 저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어딘지 갔어요. 품목을 줄여야지 잠깐만 늘리면은 그게 포커스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방은 관둔 거예요. 도매하다가 한국분 하는 분들한테 다 인수인계를 해줬어요. 하시라고. 우리 경쟁업체가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분한테 다 하시라고 아주 단 한 케이스까지 다 드리고 우리는 손을 띄고 그때부터 우리는 신발 도매하고 신발 리테일로 뛰어들어간 게 우리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한 30개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직원은 현재 한 120명. 우리의 자랑은 다른 거 없어요. 한인들한테 파트너를 본보기를 보여준 거. 상대방이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셋이 모여가지고 또 돈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몸으로 오고 우리가 그랬어요. 셋이 모여서 헐찌게 우리가 단돈 5천 불을 가지고 시작하였으니까 다 잊어먹어봐야 5천 불 아니냐. 그러면 그냥 맨몸으로 가면 되니까 우리는 그냥 마음만 굳게 합쳐서 해보자. 그렇게 시작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우리는 참 누구한테도 자랑이라고 하면 자랑이고 또 그게 40년 이상을 우리가 지속을 해서 지금까지도 컨티뉴 속에 비즈니스를 했다는 게 참 자랑이라면 자랑이죠. 그냥 공동체기 항상 손해를 봐도 내가 했는데 상대방이 잘못을 해도 내가 해도 그런 잘못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공동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여태까지 했다는 거. 40년이 지나서 또 똑같이 좋은 얼굴로 리타이어 할 적에도 우리가 박수 쳐주면서 서로 위에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비즈니스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믿음 속에 그렇게 하고 서로 떠났다는 게 그게 우리 회사 자랑이라면 자랑이죠. 제가 항상 자랑해요. 그때 한국 분들이 사우스에 제일 많이 비즈니스 했던 시절이에요. 83년도에서 85년도. 그리고 이민자들이 제일 많았어요. 83년도에서 85년. 90년도 넘어서는 이민 오신 분들이 적었죠. 제가 처음에 남부 상가를 처음에 이제 가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산 증인이잖아요. 한국 분들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남부 상가에서 제일 많이 하신 게 비리 소프라이를 했어요. 이 비리 소프라이가 사우스 상가에 얼마나 많았냐면은 우리 시카고에 비리 소프라이가 한 300군데 있었어요. 적은 거, 저때 인디아나 저쪽에서부터 저기 위스콘신 남쪽까지 해서 한 300개는 된다고 봐야죠. 사우스를 내가 보니까 한 150개가 밀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스트리트에 가게가 비리 소프라이가 5, 6, 7, 8개까지 막 그냥 총총히 봐서 비리 소프라이 메디슨 같은 데는 10개 47가 같은 데는 그때 당시에 7, 8개. 이게 사우스도 메인 상가가 있어요. 다가 아니에요. 메인 상가가 내가 보기에는 한 12군데 돼요. 그러면 12군데 비리 서프라이가 10개씩만 있다 그래도 120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메인 비리 서프라이가 한국 분들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비리 서프라이가 한국 분들이 많이 하시고 있는데 이제는 반도 더 줄었어요. 대형화가 된 거예요. 대형화.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뭐 한 500, 1000, 1500 가지고 비리 서프라이 하시다가 이제 커져서 3000호다가 그다음에 5000호다가 지금 10,000호다가 15,000호로 내가 꿈꿨던 그런 스타일 바뀐 거예요. 경쟁은 누구예요? 한국 사람끼리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내가 그 사우스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신발 가게도
시카고만도 한 50개. 예, 저는 그래서 참 스토어를 하나만 처음에 열어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현재 한국들 신발 가게 하시는 분이 10개도 안 남았어요. 다 결국은 문을 닫았어요. 경쟁에 밀렸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사우스에 한인들이 세 가지 비즈니스예요. 뷰티 서프라이, 옷장사, 그 다음에 신발. 한국 분들이 흑인하고 장사를 하시는데 경찰이 그 치안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1년에 대략 3명에서 4명 한국 분이 돌아가셨어요. 총격 사건이 있죠. 거기가 총 맞아서 돌아가신 분들이 내가 다 손에 지금도 눈에 선해요. 예, 그때는 많게는 5명, 적게는 3명씩 한국 분이, 지금은 한 분도 돌아가신 분이 없어요. 근데 그때는 많이는 5명까지 돌아가셨어요. 총 맞아서 총격 사건으로. 그만큼 치안이 아주 위험했더랬어요. 그냥 몸으로 때워서 했으니까. 지금은 격세지감이죠. 지금은 그런 일은 거의 없잖아요. 지금도 나쁘다 남부가 막 무법천지다 해도 그때보다는 훨씬 지금이 나은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그때는 뭐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치안이 좋지 않았었어요. 그때 그 마이클 조단이 부스에 와서 부스에서 잘 열광적인 그 인기를 얻어가지고 부스가 우승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그 다시 말하면 광란을, 우리가 보면 광란이죠. 축제를 들어야 되는데 애들은 광란을 난동으로 한 거예요. 그 난동이 부스 우승을 하고 난동을 하는데 그게 걷잡을 수 없이 남부 상가가 제가 얘기했잖아. 한 메인 상가가 한 6군데, 그 다음에 메인 상가가 아닌 상가 지역이 한 10군데 이렇게 보면 15군데인데 거기를 애들이 타겟으로 해서 방화를 하고 약탈을 하고 경찰이 거기에 투입이 됐는데도 그게 진정이 안 됐어. 근데 흑인 그 상가에 90%가 한국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이 막을 길이 없잖아요. 그게 불순난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다 잊어먹고 불 다 타버리고 그 한국 분들이 그렇게 불순난동이 일어났을 적에 한국들이 다 영세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비즈니스가 보험을 제대로 못 들었어요. 또 보험회사에서 많이 들어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분들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다 뺏기고 불이 나고, 그러니까 뺏긴 것도 문제가 크지만 불이 났으니까 장사할 수 있는 털을 다 잊어먹었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불순난동을 2번을 겪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불순난동 났을 적에 어떤 걸 느꼈냐면, 자, 우리가 우리 상회라는 걸 조직을 해서 우리도 힘을 합쳐야 되고, 한국 사람들 다 그때 개인 프레예요. 어디 뭐 서로 이렇게 우리 상권을 이렇게 형성해서 우리 같이 뭐 이런 서로 돕고 서로 허재는 게 없었어요. 너는 너, 나는 나. 개인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한인들이 힘을 합쳐서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려면은 우리가 같이 뭉쳐야 된다. 그래서 그때 남부상우라는 게 결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한인분들이 그때 피해를 어마어마하게 보셨는데 보상도 못 받고, 불이 다 탔는데 예를 들어서 10만 불치 있는데 보험은 2만 불 줬으면 8만 불은 어디서 구해요? 그 다음에 물건이 없으니까 장사를 어디서 해요? 그 다음에 불이 탔으니까 자리가 없잖아요. 그런 그 한국 분들이 너무나 어려운 과정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내가 그 남부 상우회를 조직을 해서 우리가 어떤 그 모멘텀을 만들자 해서 그때 처음으로 남부 상우회라는 걸 1990년도 초에 저희가 결성을 했어요. 해서 우리가 봉사활동도 해오고 흑인들하고 유대 관계도 좀 잘하자. 그래서 그 디스트릭 경찰서 소관이 여러 군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를 흑인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흑인들한테 우리가 풋바스켓도 만들고 그러자 그래서 그 풋바스켓을 1990년대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저희가요. 그래서 1년에 제가 열심히 뛰었죠. 여러분들하고 같이. 참 남부 쪽에서 장사하신 분들이 참 봉사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 한 10대뿐이 같이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면은 도네이션 받으러 열심히 댕겨가지고 1년에 한 5만 부씩 마서 그거를 흑인 바스켓으로 해서 흑인 각 지역에 전수 5만 불어치를 그렇게 해서 매년 장학금 주고 또 생스기빙 때 그걸 또 흑인들한테 주고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은 거를 우리 그 남부 상우에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흑인 치안이나 경찰들이 우리 그 한국 사람들 대하는 게 굉장히 좋아졌었어요. 요번에 그 코로나 때는 무법천지가 됐어요.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제인 번이라는 시장, 워싱턴이라는 시장, 데일리라는 시장 그분들하고 유대 관계가 잘 돼 있었어요. 그다음에 거기 경찰서 관계자들하고 돼서 참 그 지원도 해주시고 또 경비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그 위험을 참 했는데 요번에 그 코로나 때는 경찰이 막질 못하는 거예요. 경찰이 막질 못하니까 사우스가 무법천지가 됐어요. 그래서 타켓이 우리 스토어예요. 그래서 CNBC, 그 다음에 ABC, 우리 스토어가 메인으로 몇 번을 흑인이 어느 정도 됐냐면은 나래별 싹 서요. 그 우리 스토어 문을 열어요. 열고 차례대로 들어가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경찰이 네버 타치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치안이 부재가 된 거예요. 요번에 불순난동도 굉장한 그 우리가 방어를 하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철판으로 앞뒷문 다 막았어요. 했는데도 뚫렸어요. 그 정도로 이번에 코로나 지금 한 4년 됐죠. 4년인가 5년 전에 지금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불순난동, 그다음에 2차 불순난동. 그때는 우리가 그렇게 대응을 했는데 이번엔 대응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에는 한국 분들이 많이 떠나신 상황. 아침에 와서 우선 애들이 그때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이런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한인세 같은 거 형성된 것도 아니니까 애들이 참 그 언어의 장벽에 굉장히 어려움을 타고 또 엄마나 부모가 애들을 택할 수 있는 시간이 그때는 없었어요. 왜? 나가서 일을 해야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한 가족이 3,500불밖에 못 가지고 왔어요, 미국에. 그래서 3,500불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오자마자 일을 해야 되니까 참 아이들한테는 참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그때. 저는 미국에 올 적에 꼬마 3살짜리하고 6살짜리 와서 미국에 정착을 했고 또 내가 비즈니스를 이렇게 몸담아서 참 하다 보니까 가정에 그 어려움이 있었을 적엔
한국 가고 싶은 생각이 100번도 더 났어요. 근데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미국에 정착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더 불행하게 가정이 깨졌어요. 그래서 깨지고 엄마 없는 애들을 나는 길렀어요. 그래서 우리 그 애들 엄마는 이제 지금은 이 세상이 없지만 그렇게 아픔을 내가 갖고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불사조고 저는 비즈니스를 했지만은 가정도 그렇게 어려운 걸 겪었지만은 다 이제는 지나갔고 이제는 뭐 저 재혼해서 지금 와이프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또 아이들도 이제 성장을 해서 이제 참 그러니까 제가 이제 딸이 지금 벌써 51예요. 우리 수경이 큰딸이 51인데 딸만 보면 내가 무서워. 왜 그러냐? 엄마의 정을 못 줬잖아요. 근데 너무 미국에 적응을 잘해서 잘 사니까 내가 우리 딸 보면은 항상 내가 미안하고 항상 머리 숙여지고 엄마 없이 그 유년기를 보내고 19살까지 엄마를 12살에 엄마하고 이별해서 없이 지금 51살이 되고 결혼해서 잘 사니까 그래서 감사한 생각 딸 또 우리 아들은 3살에 왔잖아요. 3살에 와서 9살에 엄마를 잃었잖아요. 근데 잘 와서 결혼 잘해서 또 잘 살고 있으니까 시카고에서 이제 우리 딸은 파이자에 있다가 지금 더 좋은 회사에서 또 여기 시카고 총책을 맡아서 제약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아들은 뭐 나야 우리 회사에서 일을 했었으면 좋겠는데 적성이 안 맞는다 그러니까 네가 좋은 거 해라. 그래서 이제 아키텍처 이제 지금도 이제 1년만 있으면 이제 졸업을 하는데 우리 아들은 그렇게 해서 또 잘 이제 아버지가 돼서 잘 살고 있으니까 저야 이제 가정적으로도 아주 뭐 아무것도 이제 지난 그 아픔 그거는 이제 다 묻어둔 거죠. 예, 제 애들 엄마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참 애들한테도 항상 미안하고 그렇지만 뭐 방법이 없잖아요. 뭐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나는 어려운 걸 많이 겪고 비즈니스도 그랬고 가정도 그랬고 하지만 지금은 하나도 뭐 적이 없고 그래서 행복한 그래서 뭐 지금 저는 아주 이 세상에서 제일 나같이 그래서 나는 항상 그래요. 나는 방랑 김삿갓 같은 인생 그리고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난 산다.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내 거 그대로 보이면서 어떻게 우리 한인 2세들이 우리 다음 세들이 부를 창출할 수 있나 이것도 실전 이론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실전은 이론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실전도 내가 한번 해보려고 지금 이제 꿈을 가지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네, 자신이 있어요, 제가. 내가 오랜 경험이 있고 또 실패를 많이 했으니까 나는 어떤 실전 경험이 있냐 남이 가르쳐 주지 않은 걸 나는 내가 혼자 스스로 공부를 해서 터득을 했다는 거 아무도 안 가르쳐 주잖아 옛날에. 그래서 나도 너무나 많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실패를 안 하죠. 왜? 아무도 안 가르쳐 줬으니까. 그러니까 인베스트먼트가 뭐 질이 여러 가지잖아. 뭐 스탁마켓도 있고 건물 쪽도 있고 뭐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뭐 어떤 거를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제 해에 부의 창출이 그로잉을 할 수 있나. 저는 이제
40 몇 년을 하고 공부를 하고 배우고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저는 눈에 보여요. 이제 어딜 가서 내가 야, 너 팬츠만 입고 나가서 너 먹고 살아야 해도 자신 있다 하는 얘기예요. 내 마음은 그래 의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게 이제 좋은 거 해서 봉사를 마지막으로 봉사를 제 주위에 많은 친구들이 벌써 갔어요. 저 세상. 제 친구 골프 친구들 다 갔어요. 이게 젊은 친구들하고 지금 골프를 쳐요 내가. 그러면서 항상 내가 느끼는 게 뭘 해서 내가 봉사를 할 수 있나. 이제 그런 지금 저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세요. 네, 열심히 보이지 않는 데서 내가 열심히 그런 포럼 만들어서 봉사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습니다.